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이 정한 최대치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폭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가 고공 행진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와 LPG 가스는 각각 38원과 12원씩 유류세가 추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인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인데 국제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금세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지만 전기와 가스요금은 최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스요금은 이미 다음 달부터 0.67원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4% 정도라고 현지 경제학자들이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 침체 국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의 절반 정도가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답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 경제 관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ABC 방송에 출연해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natural now that we expect a transition to steady and stable growth, but I don't think a recession is at all inevitable. 침체의 늪을 피해갈 수 있는 근거로 옐런 장관은 소비가 활발하고 가계 소득이 안정적이며 노동시장이 강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의 절반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며 물가 잡기 대책의 하나로 트럼프 정부 당시 강화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 strategic purpose and raise cost to consumers, and so reconfiguring some of those tariffs so they make more sense and reduce unnecessary burdens. 제니퍼 그레놈 에너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에 방문해 석유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think he will meet with the Saudi Crown Prince. He has asked for all suppliers around the globe to increase production.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미국 경제의 강점이 저평가되고 있다면서 약값, 전기세 등을 내리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여곡절 끝에 내일 발사됩니다. 산화제 탱크의 센서에서 이상이 감지돼 발사가 연기된 지 5일 만입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나로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제2발사대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는데요. 일반인 출입은 완전히 통제됐고 연구진들은 발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누리호는 발사대로 옮겨졌다가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이상 신호로 발사 준비가 중단됐었는데요. 다행히 1, 2단 분리 없이 부품을 교체하는 걸로 오류를 바로잡아 내일 다시 발사를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고흥엔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잔뜩 껴있는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오늘 비는 내리지 않겠고 바람도 초속 3m 이내로 비교적 잠잠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고 작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예정대로 누리호가 발사대로 옮겨지고 내일 발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저녁 비행시험위원회를 열고 기상 상황을 종합해 검토하고 오늘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리호는 현재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린 채 조립 건물에서 대기 중인데요. 돌발 상황만 없으면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이동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누리호는 무진동 특수차량에 실려 1.8km 떨어진 제2발사대로 천천히 이동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도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옮겨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대에 도착하면 오전 11시부터는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엄빌리컬에 연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만 꼬박 12시간이 걸립니다. 발사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고흥 지역에 내일 비가 예보돼 있어 기상 상황과 우주물체와의 충돌 등을 고려해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안팎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양이 줄었는데요. 차츰 이 비구름은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대기 불안정 때문인데요. 오늘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갑작스럽게 올 수 있겠고요.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있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데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낮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폭염특보가 확대된 남부지방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날이 무덥겠습니다. 이 폭염특보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영서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5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안팎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2주 후반에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